안녕하십니까. 고조의 검정고시 빈출족보 사회 8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6번째 단원 사회변동과 문화 파트부터는요, 이제 지리가 끝나고 이제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쪽으로 가는데요. 지리랑은 좀 다르게 지리는 좀 암기가 많은 부분이었고, 암기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해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입니다. 문화 사대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사대주의라고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대주의요. 사대주의는요, 다른 나라 문화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별거고 별로 안 좋고 그 외국 문화계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외제차가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혹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밥통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일본 밥통이 뭐 최고라든가 우리 밥통은 뭐 별로 좋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갑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민족은요, 우리나라보다 미개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랑 외국 문화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더 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위라고 하는 거니까 사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를 볼게요. 서양의 옷은 한복보다 모든 면에서 고급스럽게 세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복보다 서양 옷이 훨씬 더 이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세련돼 있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옷보다 서양 옷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죠? 병은 이슬람교의 돼지고기 금식은요, 기후를 고려한 합리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를 고려한 합리적인 돼지고기 금식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은요, 다양한 장르 풍습은요, 그 지역 환경, 역사와 관련해서 관련이 깊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상대주의적 입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요, 사대주의랑 같이 두 가지 이야기했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요, 그죠? 그거 세 가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문화 사대주의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죠? 네. 외국 문화가 최고다, 그쵸? 외국 문화랑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 네, 외국 문화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 명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거죠. 최근에 뭐 애들이 그 캐나다 구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되게 따뜻한 브랜드였거든요. 겨울옷이었는데 그 애들이 그 패딩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 캐나다 구스 패딩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그 캐나다 구스 패딩이 실제로 성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사실 패딩이 훨씬 따뜻하고 좋았는데 애들은 그냥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넘어온 거고 유명한 브랜드니까 이런 거였대, 그렇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외국 문화를 무작정 신봉하는 문화 사대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외국 문화랑 우리 문화 중에서 우리 문화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진 모르지만 그냥 국산이 좋아. 이유는 없어. 그냥 국산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국산이 무조건 좋고 너희 문화는 굉장히 미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식이 무조건 최고고 서양식은 느끼하고 막 그런 거 왜 먹는 거야? 그런 거 먹으면 살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문화를 지나치게 띄워주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둘 다 문화의 우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 둘 다 문화를 보는 좋은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절대 좋은 관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 문화 상대주의는요, 우열이 없어요. 각 문화 간의 우열은 없고요. 문화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고요. 각 문화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화 간의 우열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그 문화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의 돼지고기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냥 비합리적으로 안 먹는 게 아니라요,
거기 사막 쪽에서 자연환경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를 건들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찾는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를 보는 좋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성 형성의 토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인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식적이며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비공식적인 사회화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비공식이란요, 당연히 이거의 반대는 공식이겠죠. 네. 공식적 사회기관은요, 공식적 사회화는 반드시 교육기관이어야 돼요. 교육기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식이에요. 전부 다 비공식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비공식이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어떤 거예요? 학교, 학원, 직업훈련소 이런 교육기관이죠. 그렇죠? 그럼 교육기관은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비공식에 들어갈 수 없다. 교육기관은 전부 다 공식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아니죠. 네, 학교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비공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1차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1차적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1차적과 2차적이 있겠죠. 2차적. 1차적이다라고 한다면요, 1차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걷기, 그리고 배변 훈련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면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죠? 사람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초적인 언어, 그리고 기초적인 막 기어다니잖아요, 애들 막 기어다닐 때, 그죠?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애들 막 아무데나 막 싸잖아요. 아무데나 쌀 때 그거를 배변 훈련을 해서 화장실에서 넣을 수 있게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걸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1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기초적. 2차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적인 사회화 이외 나머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라든가 혹은 직장 이런 데서 하는 사회화는 전부 다 2차적 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차적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정당은 아니죠.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는요,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곳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직장도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직장 같은 경우에도 가서요, 그 직장의 사회생활을 배우는 고차원적인 사회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도 아닙니다. 정답은 뭐죠? 가정이죠. 네. 그래서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를 하고 인성 형성의 토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사회화 기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몇 가지만. 중요한 사회화 기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 가족이랑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죠.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고요. 이 가정에서의 생활 방식이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래 집단은 그럼 뭘까요?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사회화 기관이 또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자라날 때 이제 애들 막 친구 만나기 시작하면서는요, 가정 부모님이랑 좀 이렇게 소원해지잖아요. 오히려 친구들이랑 맨날 지내려고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나중에도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학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회화를 하고요.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사회화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하실 줄 알면요, 사회화 기관과 관련한 거는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사회화 기관은 거의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가정은 1차적 사회화기관이죠. 그렇죠? 1차적 사회화기관이고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또래 집단은요.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기관이고요. 이것도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사회화를 하니까 2차적 사회화기관이고요.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전부 다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6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에서 해당하는 사회적 쟁점의 해결 절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안을 찾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대안의 모색과 결과의 예측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57번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로 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는 언제? 전통사회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전통사회에 해당하고요.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다. 이게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요게 이제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홍수라고도 부르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가면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굳이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정보까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약점 하나 잘 잡고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자기 지적 자산 이런 것만 좀 있어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굉장히 방대해지는 이런 사회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이 전통사회에 대한 얘기가 됐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1번이겠고요. 3번. 정보의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유출로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몇 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그 정보가 다 털렸어요. 국민은행에서 우리 신상정보 있잖아요. 그 고객 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돼갖고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갖고 국민은행에서 막 대국민 사과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그런 것처럼 정보가 유출되면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정보 자체가 뭐예요? 아주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유출에 사회적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정보의 자산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정보의 자산가치 중요성이 확대됐다. 맞죠? 네. 옛날에는 음악 하나 들으려고 하면요,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었죠. 그죠? 왜냐면은 라디오에서 듣거나 TV에서 듣거나 혹은 레코드를 사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 셋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 가면 그냥 그 음악 받아서 들을 수 있거든요. 공짜로도 받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공짜로 받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초창기에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라디오에서 듣고 TV에서 들으니까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면서 앨범 같은 게, 음반 같은 게 안 팔리게 되면서요, 그거 하나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자산가치 중요성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보화 사회의 특징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요, 정보화 사회가 나왔으니까 이 이전 사회도 좀 몇 개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통사회가 있습니다. 전통사회는요, 일단 옛날 사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가장 중요했던 건 농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였고요. 농업, 그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가족이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이제 대가족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가 일반적으로 가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전통사회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산업사회는 공장과 기계로 대변됩니다. 공장하고 기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장이나 기계가 이때 산업사회를 들어서면서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요. 이제 이런 대가족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게 소가족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네. 소가족 혹은 이제 핵가족 체제요. 핵가족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가부장제가 붕괴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권한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성권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산업사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때 등장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등장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노동. 네. 노동자에 대한 문제.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혹은 근무 시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산업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뭐 어떤 거요? 네, 정보의 홍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가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뭐가 된다고요? 네,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정보화 사회는 반드시 뭐가 발달해야 될까요? 반드시 통신이 발달해야 됩니다. 통신. 네, 통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뭐도 포함이에요? 네, 인터넷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문화 상대주의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어떤 거였어요? 문화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의 자연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가볼게요. 선진국의 대중문화가 항상 최고, 항상 최고. 선진국의 대중문화 무조건 최고다. 팝이 최고지. 우리나라 K-팝은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 그죠? 그거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죠. 그렇죠? 요거는 사대주의입니다. 네, 사대주의에 해당하겠고요. 혐오하는 음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혐오하는 음식이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나라마다 다른 건요. 그 나라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나라 문화는 그 나라만의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상대주의의 입장이 되겠고요. 네, 상대주의 입장이 되겠고요. 정답은 을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으뜸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는 다 저급해요. 다 저급해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렇죠? 네,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네. 옷을 입지 않고요. 생활하는 민족은 미개합니다. 그 사람들 더워서 벗었을 수도 있잖아요. 더워서 도저히 이 옷을 입으면 살 수가 없어서 벗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미개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5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문화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화로 인터넷은 빠르게 보급되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요. 사람들이 인터넷 윤리의식은 미처 확립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물질은요. 네. 물질은 크게 발전했는데요. 물질은 발전했는데 정신적인 문화는 발전이 더딘 상태죠. 굉장히 더딘 상태. 그래서 물질 문화의 빠른 발전을 정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자유주의 이런 게 많이 들어왔더니 사람들의 의식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넘어갔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다 문화 지체에 해당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답을 방금 얘기했죠. 뭐죠? 문화 지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이 굉장히 빨리 보급됐죠. 그렇죠? 핸드폰은 물질 문화예요, 정신 문화예요? 핸드폰은 물질 문화죠. 만질 수 있는 수는 다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예요. 그런데 물질 문화가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그 핸드폰 예절 이건 발달해 있나요? 뭐 그 가관이죠, 그렇죠? 그 전철 이런 데 가면은 막 큰 소리로 막 통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영화관 이런 데서도 막 핸드폰 막 하고 있고 영화관에서 막 불빛 켜져 있으면 굉장히 막 불편한데 사람들이 막 그걸로 막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매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물질의 발달을 뭐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 정신적인 매너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그런 거를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관련된 개념이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 공존입니다. 문화 공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외국 문화가 있는데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외국 문화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가 같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양 음식을 먹고 싶죠. 그죠?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그죠? 왜? 서양 식당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서양 식당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누가 서양 식당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핍박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문화 공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가 함께 있는 거. 그렇죠? 그거 이제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화 동화는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아예 사라지는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미국이 아메리카로 갔을 때요. 아메리카 갔을 때 거기는 원주민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원주민들 문화가 없어지고요. 원주민들 문화가 없어지고요. 문화가요. 이게 완전히 소멸해버려. 소멸하고 하나만 남는 거죠. 하나만 남는 거예요. 뭐예요? 유럽 문화만. 네. 요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문화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문화만 남는다거나 혹은 우리 문화가 사라지고 외국 문화만 남는다거나 둘 중에 한 개만 남으면요.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 문화 융합은 뭘까요? 융합은요. 전혀 다른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어떤 거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음식이었는데 외국 음식이었는데 햄버거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렇죠? 햄버거 들어왔는데 햄버거 먹었는데 막 느끼하고 막 맛이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불고기 양념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불고기 버거를 만들었죠. 그렇죠? 불고기는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 거예요? 불고기는 우리나라 거죠. 그렇죠? 햄버거는요? 외국 거죠. 이해되십니까? 햄버거 안에요. 우리나라 게 들어가서요. 그게 융합이 된 거예요. 융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뭐가 나온 거예요? 불고기 버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보다 밥을 더 좋아하죠. 그렇죠? 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빵 대신에 그 밥을 써요.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요? 라이스 버거를 만들어요. 라이스 버거. 쌀로 만든 버거. 그잖아요. 그렇죠? 밥으로 만든 버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화죠.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은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 지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물질 문화의 발달을 뭐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정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 정도는요.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르시면 돼요. 자문화 중심주의. 다른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 이거는 사대주의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사대주의. 외국 문화가 좋으니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다.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 맞고요. 예. 예. 자기 문화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 첫 번째 맞고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합니다. 우리 문화가 일단 기준이에요. 우리 문화보다 못해? 너희 다 미개해.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아? 미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해볼게요. 다른 사회의 문화를요.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겠죠. 그렇죠? 상대주의적 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3번 하시면 되겠네요. 61번 문제 볼게요. 사회적 쟁점에 민주적 해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민주적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요. 이런 말이 나오면요. 민주적이란 말이 나오면 꼭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토론, 대화, 토론, 그리고요. 타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양성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민주적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 그랬죠. 일방적인 결론 노출, 대화와 토론과 타협이 없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밀어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토론 나왔네요. 그렇죠? 대화와 토론. 당연히 정답이고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사회 정의의 원칙. 사회 정의의 원칙은 뭐죠? 법을 지킨다는 얘기죠. 법을 지킨다. 오케이. 여기 민주적 해결 방법에 하나 더 넣겠습니다. 뭐요? 네, 법. 준법. 준법이라고 할게요. 준법. 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준법. 네, 당연히 이것도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정의의 원칙을 준수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 여기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토론이나 그런 대화 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를 지키는 거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 하나 1번만 고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고령화 사회는 어떤 거죠?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복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 그렇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부양비도 늘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 출산율 감소가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요. 애들이 적어져요. 어린애들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요? 그렇지 않죠.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요.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청년들의 부담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그 노인들을 전부 다 부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3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직한 태도 고르시면 돼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당연히 맞죠. 그쵸? 당연히 맞죠. 다문화 사회에서요.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쵸? 그랬는데 너 동남아에서 왔지? 동남아 문화 굉장히 저급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동남아나 다른 우리보다 좀 못 사는 그런 데서 와서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관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를 포용하려는 태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요. 그래 우리나라 안에서 너희 문화를 가지고 살아도 좋아. 다만 너무 이렇게 튀지는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 뭔가 좀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를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여기서 사대주의적 관점은요. 무조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죠. 그죠?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문화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다른 문화를 자신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이해한다.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적 시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거 저거 저급한데? 미개한데? 야만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겠죠. 답은 몇 번이죠?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성각입니다.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시는 민간신앙이 있네요. 민간신앙. 네, 체크하겠습니다. 민간신앙. 그렇죠? 민간신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불교가 뭐한 거예요? 결합해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다. 새로운 문화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 듣도 보다 못한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랬죠. 듣도 보다 못한 새로운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문화융합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융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융합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아까 정리한 거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겠다면은 네,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그거 정리한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변동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볼게요.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 수명이 거의 80세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무역이 없으면요. 무역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3번 볼게요.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렇죠. 과학기술은 정말 눈에 띄게 발달하고 있죠. 저도 뭐 놀랄 정도로, 저도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건 아니죠.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의 중심은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실제 나왔던 문제들이었고요. 몇 문제만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조금 보고 갈게요. 대표 예상 출제 문제 13번입니다.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 규범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문화 지체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급격한 문화 변동이 있죠. 그쵸?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인해서요, 사회 규범이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규범이 없잖아요. 규범이 없고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저지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쟁이 났을 때요. 전쟁이 났을 때 주변에 막 시설 다 파괴되고요. 막 사람 막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가게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게에 가고요. 물건을 막 훔쳐옵니다. 먹을 거나 막 생필품 이런 거 훔쳐와요. 굳이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절도죠. 굳이 말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절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전쟁이 난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절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순간 규범이 없어진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아노미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어요. 님비나 핀피나 문화융합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제가 다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통신장비의 발달로요, 실현되었으며 현대인에게 많은 지식을 간편하게 제공하지만 사이버 문제 등의 부작용을 갖는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그리고 통신장비의 발달에 의한 정보의 홍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서요,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화가 만났어요. 두 가지 문화가 만났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동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문화와 관련된 개념 같은 거요,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다 정리했으니까요. 정말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좀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